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갠슬러 SE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XRPL2 원장이 느려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 동향을 설명하기 전에 이 재단 동향을 볼 수 있는 데가 XRPL2 원장인데 이게 XRPL2 원장은 개별 원장의 합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느려지면서 현실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 동향에서 재단 지갑이 7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재단 지갑을 좀 더 확인해 보니까 33조 5천억짜리 지갑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8번 지갑도 재단 지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단은 분산원장 7개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지갑을 가지게 되고요. 이 지갑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 XRPL2 원장이 느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갠슬러 SEC 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문제이거나 또는 리플 레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기서 코인을 구매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 동향 두 번째입니다. 인플루언서가 힌디어로 갠슬러 SEC 코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구매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힌디어는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이게 전파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그 인구가 많은 나라에 계속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세포대에 담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고래 동향도 XRP1 원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원장이 느리다 보니까 정확한 지금 현재의 동향이 아니고 약 한 12시간 전 또는 24시간 전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서부터 100번까지의 고래들 중에 그 재단 원장을 제외하고 를 보면 22번 고래가 구매하고 23번 고래가 일부 매각하고 25번 고래가 일부 또 매수하고 27번 고래가 일부 매각했습니다. 이게 1번서부터 100번까지의 고래 중에 움직인 유일한 내역입니다. 나머지 고래들은 전부 다 지켜보고만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그 해킹의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고래들은 아주 깊은 잠수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커 동향,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커 동향을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래 굵은 글씨로 해커 지갑의 주소를 제가 여기다가 게재해 놨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댓글에다가 이 해커 지갑을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커 지갑을 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해커의 물량 1조개가 남았다는 한국 유튜버의 얘기를 듣고 이거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커의 토큰은 이제 짜투리 77.36개가 남았으니까 1XRP도 안 되는 양의 토큰만 남아 있고요. XRP도 18만 개 뭐 이렇게 남아 있던 거 다 출금해 가서 이제 40.2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돈을 다 탈취해서 다 가지고 돈을 갖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해커 동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커 동향은 더 이상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이 시장 동향도 리플레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 한 20시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킹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볼륨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솔로덱스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고 리플레저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개별 원장의 변동을 갖다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 XRP1 원장에 이게 게재가 돼야 되는데 그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지금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밑에 토탈 어드레스 주소를 7일짜리 주소로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한 달짜리 주소 변동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래프가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갑 주소는 이거는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서의 지갑 주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걸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그래프와는 상관없이 그 중앙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 하나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5월 17일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어제 대비 약 한 8.40%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사자와 팔자의 가격을 보면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5월 17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이게 3시간 그래프인데 여긴 4시간 그래프가 없어서 아까 그 코인스토어에서는 4시간짜리 그래프로 보고 여긴 3시간짜리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천대, 5천대에서 6천대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6천대에서 6,800대까지 올라갔다가 6,99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100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향되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물량을 집어던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안정되게 이 그래프가 변동되지 않겠느냐 그걸 예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어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는 이런 오류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덱스 거래소의 접속이나 이 오류 현상,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XRPL2 원장의 느려짐, 거의 24시간 정도 늦어져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를 계속 거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 화면상에 나와 있는 저 오류는 결국은 그날 밤에 코인을 구매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시 해결이 돼서 뭔 특별한 조치도 없이 노트북을 껐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켜서 했더니 그냥 자동으로 돼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 같은 덱스 거래소들이 일반 그 중앙화 거래소들보다 환경적으로 좀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덱스 거래소에서 이걸 구매해서 중앙화 거래소의 그 상장이 많아지면 그 중앙화 거래소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겐슬러 SEC 재단 측에서도 그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그 분할 원장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들을 갖다 준비하고 있고 제대로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커의 해킹으로 인해서 실추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 보고 코인을 사라 마라 또는 팔아라 마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을 판다면 개발된 지 2달밖에 안 된 갓 태어난 애기 같은 코인을 2달 만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2달 만에 팔 정도로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한테 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몇 퍼센트나 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위 40%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코인은 지금 몇 퍼센트 수익 중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 5배 정도는 제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이 코인을 판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걸 팔고 뭐 이럴 때는 제가 뭐 고민을 좀 하겠지만 적어도 이 코인이 제대로 민코인으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그 거래소인 업비트나 또는 빗썸이나 코인원에 상장되는 것까지는 보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